수급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 눈에 보인 대로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하겠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사실 거의 압도를 당했었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만 오늘 그리스 호재가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넣고 있는데요. 덕분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등이 나오겠죠, 오늘 밤에. 하지만 시장이 추세적인 어떤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해결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장세 같은 경우도 아마 재정 절벽에 대한 눈치 보느라고 시장이 거의 숨도 못 쉬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은 그리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 강세는 역시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좀 복잡한 국면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현재의 국면들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잃은 것 같고, 기관들이 업종별로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데, 1년간 기관들이 업종별로 어떤 매매를 하고 있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작년 7월 정도부터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들은 꾸준히 우리 장에서 매수를 이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왔었는데, 그 중에서 기관들이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은 계속 매수를 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추세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런 매수 추세와 맞물려서 추세적인 매수세를 계속 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 그러면은 두 개 업종 정도가 보이는데, 첫째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수세가 이어오고 있고, 또 추세적인 매수가 보인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서비스 업종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 서비스 업종 그러면은 지주회사가 상당폭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다른 회사도 있겠지만은. 자, 이 두 회사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특징적이라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 자동차 업종이죠.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자동차 쪽이 매도가 스탑했다 정도.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멈춰 있다는 정도. 요 정도가 특징이 되겠는데, 아마 요런 특징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글로벌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풀리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 이후에 낙폭 과대주의 반등 이후에 과연 어떤 종목으로 또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 그러니까 현재 전기전자와 서비스 업종 정도가 그게 되지 않을까 해서 낙폭 과대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업종으로 갈 것인가는 역시 기관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 쪽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 전기전자와 서비스 업종 등을 추세적으로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어제와 오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그냥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외국인들 매매 자체가 최근에 많이 흐지부지해졌습니다. 한두 달 정도 매수도 아닌 것 같고 매도도 아닌 것 같고 한두 달 동안 거의 관망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하루 정도의 매수 가지고는 거의 추세를 찾기 힘들고요.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방향을 보이면 외국인들의 어떤 큰 행보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업종별로 전체 크게 본다 그러면은 전기전자, 통신, 금융 매도, 유통, 운수창고 매수 정도 들어오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을 그 와중에 보니까 LG전자 잡히고 있고요. 쇼커버일 수도 있죠. 자, LG전자, 또 삼성전기 특징적으로 많이 잡히는데 삼성전기 잡히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보이고 있고요. 현대제철 최강도 보입니다. 또 삼성증권도 또 보이고요. 해서 종목들이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외국인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느낄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관망세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오늘 또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순매수 규모가 1,5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수, 장비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1900 정도의 고정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서 역시 외국인이 힘이 잃다 보니까 기관들이 시장 주도권을 좀 쥐고 있죠. 지수는 못 끌어올려도 업종은 흔들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자,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유통 운수 창고 정도 매도가 나오지만은 운수 장비 말씀하셨던 화, 뭐 전기 전자, 금융 등등에서 오늘 그런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가 좀 많은 것 같죠. 특징적인 것은 역시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매수세가 좀 붙었는데 아마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쪽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그 연비 이슈 때문에 급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되고 있는 낙폭 과대주죠. 역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전기전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계속 보셔야 되겠고 지수사 LG나 SK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죠. 역시 추세적인 흐름은 전기전자와 지수사 쪽에 많이 몰려있고 낙폭 과대주도 최근에 기관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큽니다. 이게 우선 해결되기 위해선 단초가 되는 것은 재정 절벽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나와야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전략 자체는 뭐 어제도 그렇고 똑같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주, 중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추세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IT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